뭐야? 자, 알파 전원 4단원 지금 적어 놓은 거는 99% 확률로 다들 못하는 겁니다. 못하거나 쌤처럼 못하거나 특히 중앙고라고 돼 있는 건 졸라 어려워요. 이런 거 졸라 어렵거든. 구라고 쉬워요. 자, 쌤은 어떻게 하나? 이거 원래는 훨씬 더 극혐의 문제인데 쌤이 약간 어째 하나 한번 봅시다. 잘 들어 집중해서. 요거 그리는 건 누구나 그립니다. 요거 그리죠. A는 3 이상 자연수라고 돼 있는 거지. 얘를 A 왼쪽에 그리고 그리는 거 문제 없죠. 그 다음 얘는 뭐냐면 A에 대해서 선대칭한 거를 A 오른쪽에 그리면 그게 G다. 따라서 G. 따라서 G를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는 거 이거는 뭐 누구나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2대1 비율 생각해서 극점좌표까지 바로바로 나오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우리 요 놈 어떻게 생겼는지 알거든. A에서 V자로 생긴 놈 아니야. 요 놈도 같이 이렇게 그려봤다고. 현재 G랑 H가 대략적으로 물론 요 H, V자가 좀 오므라들었는지 퍼졌는지 그거는 K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튼 H랑 G 대략적인 모양이 이 상황. 자, 요까지 아무 문제 없죠?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인 그림을 그려놓았을 때 바로 파악되는 게 있어. 바로 파악되는 게 뭐냐? H에서 G를 빼건 간에 G에서 H를 빼건 간에 상관없이 어차피 G도 A에 대해서 선대칭 H도 A에 대해서 선대칭이기 때문에 H 빼기 G를 0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이건 A부터 2A까지 적분한 값이건 당연히 같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방금 말까지도 당연하잖아. 지금 얘를 어떻게 고칠 수 있지? H 빼기 G를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A부터 2A까지 적분한 거랑 더한 거잖아. 근데 그 적분한 둘이는 당연히 같은 거고 이 상황이야. 근데 그게 이거의 2배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 소리인데 그냥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랑 같다고 지금 적혀 있는 거다. 지금 문제 이 조건이 한마디로 뭐라고? 그냥 이 소리였다는 거지. 오케이. 아니야. 안 되네. 누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문제 없잖아. 이 조건이 뭐였다고? 그냥 이거라고. 근데 A는 3 이상 자연수라고 돼 있어. 그쵸? 그러면은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하고 0부터 3 이상 자연수까지 적분한 거하고 같대요. 따라서 우리는 2부터 A까지 적분하면 0이다. 자, 요 조건을 한 방에 아주 간단한 이 조건으로 고쳐버렸습니다. 요까지 문제 없죠? 안 돼. 요게 저거예요? 요까지는 이해되잖아? 요까지는 이해됐죠? 예. 근데 A는 3 이상 자연수라고 돼 있어. 예. 그러면 똑같은 H 빼기 G라는 함수를 0부터 2까지 적분한 거하고 0부터 어떤 3 이상 자연수까지 적분한 거하고 같대요. 아. 그러니까 2부터 A까지 적분한 건 당연히 0이겠죠? 자, 요까지는 이해 안 될 거 전혀 없지? 네. 그쵸? 자, 그럼 봅시다. 이제 A까지 적분할 거니까 얘까지 적분할 거니까 딱 여기만 한번 보자고. 여기만 내가 다시 그릴 거거든. 솔직히 우리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있어. 2부터 얘까지 적분할 건데 그렇지. 2가 어디 있는지가 좀 궁금하단 말이야. 근데 2부터 얘까지 H 빼기 G를 적분하니까 0이 됐다. 정적분이라는 것은 위에 있는 놈에서 밑에 있는 놈 빼서 적분하면 둘이 이루는 넓이가 나오고 밑에 있는 놈에서 위에 있는 놈 빼서 적분하면 둘이 이루는 넓이에 마이너스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2가 어디 있는지 대충 어중간하게 잡아볼게. 한 이쯤에 있었다 그래봐. 그러면 H 빼기 G를 얘부터 얘까지 적분해서 0이 됐다는 것은 이 넓이 더한 게 이 넓이랑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네요. 이것도 이해되잖아. 그쵸? 오케이. 그러면 그것 자체를 그러려면 A랑 K가 어떤 범위여야 되는지를 한번 해볼까? 자, 여기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좌표 다 표시했어. 여기가 2라 그랬고 여기는 극점 3분의 A고 여기 극점이 A고 여기 극점이 3분의 A면 변곡점은 3분의 2A 3분의 2A가 뭐 대충을 겨중간하게 있고 어중간하게 있고 이 직선하고
3차 함수하고 교점을 직접 구하지는 못하겠으니까 대충 알파, 베타라고 한번 놓아본 거야. 베타는 무조건 변곡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왜 변곡점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냐면 극점끼리 정확하게 이으면 걔가 정확히 변곡점을 지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극점끼리 이은 것보다 살짝 덜 기울어진 상황이잖아. 그쵸? 그러면 여기 오른쪽 교점 베타라고 했을 때 걔는 변곡점보다 오른쪽에 있는 자 정확하게 이렇게 모양을 그릴 수가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 3차함수 하고 요 직선은 뭐야? K가 자연수니까 요 직선은 이 직선으로 세울 수 있겠네요. 둘이 그냥 연립해봐. 연립해가지고 이항 해가지고 묶어봐봐. 그러면 우리가 교점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을 때 요 2차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것이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럼 그림을 봅시다. 알파는 2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거 그대로 적어. 알파는 2보다 확실히 크네요. 그쵸? 알파가 2보다 커요. 그러면 요 3분의 A는 2보다 큰 놈보다 크네요. 네. 그쵸? 그럼 A는 6보다 크겠네. 3분의 A가 2보다 큰 놈보다 커. 그러면 3분의 A는 2보다 큰 건 확실해. 그럼 A는 확실히 6보다는 크겠네. 예. 그쵸? A가 6보다 커요. 그러면 3분의 2A는 4보다는 크겠네. 6보다 큰 놈보다 커. 그러면 3분의 2A가 그러니까 A가 6보다 크지. 그치? 그러면 3분의 2A는 4보다 크잖아. 그러면 베타는 4보다 큰 놈보다 크니까 확실히 4보다 큰 건 확실하네요. 그냥 순서대로. 오케이? 여튼 그림을 보고 알파 베타가 2보다 크고 4보다 크다는 걸 알아냈다. 그러면 알파 베타가 요거의 근이잖아. 근과 계수의 관계 써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죠. A는 확실히 뭐야? 둘이 더한 것보다는 크고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K죠. K는 확실히 둘이 곱한 거 8보다는 크다. 자, 따라서 이렇게 생길 조건은 A는 6보다 크고 K는 8보다 크다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오이 아예 안 돼. 저 3분의 A하고 3분의 2A 위치가 어디예요? 극점끼리 정확히 이었을 때 여기 교점이 곧 변곡점 3분의 2A야. 그러면 이때보다 살짝 덜 기울어졌기 때문에 3분의 2A보다 오른쪽에 오른쪽 교점 베타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3분의 2A가 변곡점 X 잡힌 거. 그렇지. 베타가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순서대로 알파는 2보다 오른쪽에 있어. 알파는 2보다 커. 그러면 3분의 A는 2보다 큰 놈보다 크니까 3분의 A는 2보다 확실히 커. 그러면 A는 6보다 크겠네. A가 6보다 크면은 3분의 2A는 4보다 크겠네. 저 X제곱 빼기 AX 저거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3차 함수랑 요 직선이랑 연립해가지고 그냥 연립해가지고 3차 방정식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요 2차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교점 X좌표 알파 베타가 요 2차식의 두 근이라고. 근데 그림을 보고 우리가 알파 베타의 범위를 알아냈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A랑 K의 관계 범위를 알아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생겨서 문제 조건 만족하는 방법은 A, K가 이런 범위여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그러면 만약에 이 직선이 정확하게 변곡점을 지나면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당연히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 극점이 정확하게 2라면 무조건 2부터 A까지 접근하면 0 되는 거 맞다고. 이렇게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생겨도 된단 말이야.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로 나눠서 하는 거라고. 알까? 1번 케이스에서 문제 조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였어. 그러면 2번 케이스여도 여튼 이거는 확실하게 지금 만족이 되잖아. 뭐면은 얘가 여기가 2면은 그쵸? 그럼 A가 6이라는 거지? A가 6이면 요 길이 4고 그 다음에 그냥 A가 6이면 요 자기 자리에 집어넣고 2 잡아 넣어서 여기 길이 32라고 구하는 거는 문제 없겠네요. 그쵸? 오케이. 따라서 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8 4만큼 32만큼이니까 마이너스 8 즉 K는 8이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요렇게 생길 조건은 이거 이렇게 생겨서 문제 조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거. 따라서 A 플러스 K의 최소값은 6이랑 8일 때 14가 되고 15 재미 고 건우야 너 여기를 빨리 벗어나는 게 너의 성적엔 더 도움. 계속 알파 전원 근데 솔직히 수학 지금 한다고 뭐 달라질 수학이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안 하는 전원 봐
fx가 어떤 식인지 어떤 모양인지 전혀 몰라요. fx가 어떤 놈인지 전혀 모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 확실한 게 뭐냐? 세상에 어떤 함수건 간에 제곱을 하면 제곱이 된 함수는 반드시 x축에 접하거나 x축 위에만 있거나 하는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적분을 하라는 요거 제곱이라는 이 함수는 어째 생겼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x축 위에만 있거나 딱 x축에 있거나 그런 함수라고. 그런 함수를 오른쪽으로 정적분을 하면 적분값이 무조건 0 이상이 나옵니다. 적분값이 무조건 0 이상이 나오는데 적분값이 최소가 되고 싶대요. 0이 되는 게 제일 좋단 말이야. 요까지는 뭐 이해가 됩니다. 0이 되는 게 좋다는 게 뭔 소리냐면은 그냥 이 함수가 y는 0이라는 상수 함수인 게 제일 좋다고. 네. 그렇죠? 그러려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어야지 얘가 0이 되네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를 그릴 때 말부터 1까지만 그려보자. 말부터 1까지 걔가 이렇게 생겼잖아.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요 넓이 하나 구하는 거는 문제없지. 이런 넓이는 쌤이 준 공식 프린트에 그냥 6분의 3 쓴 공식 바로 나온다. 6분의 8에서 3분의 4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주기가 3이라 그랬어. 근데 다른 구간은 생각하지 말고 fx가 마일부터 1까지는 확실히 얘인 게 제일 좋다. 이거는 확실하잖아. 그냥 0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계속 생각하는 과정을 계속 들어보자.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데 마일부터 1까지는 제인 게 확실하단 말이야. 근데 주기가 3이라 그랬으니까 2부터 4까지도 똑같이 생겼을 거고 5부터 7까지도 똑같이 생겼을 거고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확실하죠. 주기가 3이니까. 그러면 연속 함수라 그랬으니까 여기랑 여기를 여튼 있기는 이어야 되잖아. 여기랑 여기를 있기는 이어야 되지. 어떻게 이어야겠냔 말이야. 어떻게 이어야 되냐. 근데 우리가 지금 fx를 그리고 있어. 얘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근데 fx도 여튼 그래프가 무조건 뭐야? 0, 함수값이 0 이상인 놈이라고. 그러면 이 두 점을 이어야 돼. 그럼 어떻게 이어야 되냐고. x축 밑으로는 절대 내려갈 수 없어. 그냥 y는 0으로 이어야겠단 말이에요. 그냥 y는 0이 아니고 만약에 fx가 여기랑 여기를 있는데 만약에 뭐 이래 생긴 놈이라 그래 봐봐. 이래 생긴 놈이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식이건 상관없어. 무슨 식이건 상관없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무슨 이차함수로 생겼다 그래 봐. 그러면은 얘를 적분을 했을 때 그냥 0일 때보다 당연히 더 큰 값이 나올 거라는 것. 적분을 안 해봐도 그냥 예측이 된단 말이야. 모든 정보를 종합해야 돼. 0인점 0인점을 이어야 돼. 근데 x축 위로만 딱 x축이거나 x축 위로만 이어야 돼. 그러면서도 적분값은 최소가 되고 싶대. 그냥 0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3분의 4짜리 덩어리가 여기는 어차피 적분해도 0이 되니까 무시하고 요 3분의 4짜리 덩어리가 몇 개가 나와야 8개가 되죠? 덩어리가 6개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따라서 얘가 쫄쫄쫄쫄쫄쫄 가다가 여기 좌표 뭐 구하는 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14부터 16까지가 6번째 덩어리가 나오고 여기가 17이고 그 다음에 7번째 덩어리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결국 적분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 16까지 해도 되고 17까지 해도 똑같이 결론이 나오겠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16이랑 17이 되고 쉽고 재밌고 가장 쉽다. 계속 4단원 92번. 얘는 쉬운 거라서 못했거나 아직 안 한 사람만 보면 됩니다. 4단원 92 맞췄으면 됐어요. 얘는 졸라 쉽네요.
fx가 정확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예 몰라.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만 알아.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만 알고 0이 어디 있는지도 뭐 그런 것도 모릅니다. 근데 여튼 0부터 꼭지점까지 a가 0보다는 오른쪽에 있다고 지금 적혀 있잖아. 0부터 꼭지점까지 적분한 게 뭐 이런 값이 나왔다. 요것만 봐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낼 수가 없어. 뭐 아직 모르겠어. 근데 꼭지점이 A인데 A 오른쪽에 K인 곳에서 X축이랑 만나긴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래 생겨갖고 우리 적분이라는 게 뭔데? X축 위에를 적분하면 넓이가 나오고 밑에를 적분하면 넓이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그리고 당연히 2차 함수가 A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 넓이는 당연히 같은 거고 A 오른쪽에 K인 곳에서 함수값이 0이고 그러면 0부터 A까지 적분한 값이 결국 뭘 의미하는데 위에 있는 넓이를 S1이라 그러고 여기는 둘 다 S2라고 해보자고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은 S1 빼기 S2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돼 있는 것이고 접어 올린 다음에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넓이 다 더한 게 나오는 거지. 따라서 접어 올려서 0부터 얘까지 적분했다는 것은 그냥 이 넓이 싹 다 더한 것이 13이라고 주어진 것이었다. 오케이, 문제 끝났습니다. 졸라 쉬운 거죠? 왜? 그냥 문자 2개, 12개라고. 따라서 우리는 S1이 뭔지 S2가 뭔지 완벽하게 그냥 둘 다 알아내버렸다. 오케이. X 대신에 절대값 X 넣으면 어떻게 돼요? Y축 오른쪽을 왼쪽으로 대칭 이동해서 그리라는 소리다. 그 다음 통째로 절대값 씌우면 그거를 다시 접어 올리라는 거야. 여기 있으니까 Y축이 지금 여기 있어요. F 절대값 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걔를 접어 올려서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 A부터 K까지 적분을 해야 되는 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지. 그쵸? 그러면 A인 놈이 대칭을 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현재 지금 적분하라는 게 뭐가 되는 거다? 요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에 S2가 몇 개, S1이 몇 개인지를 바로 알고 있단 말이죠. S1이 2개, S2가 3개인데 S1, S2 다 알잖아. 잡아넣으면 답이고 쉽고 102번 문제는 졸라 극혐이긴 한데 얘는 놀랍게도 맞췄으면 됐어요. 왜냐? 문제가 어려운 게 있고 더러운 게 있죠. 이런 문제는 하나도 어렵진 않아. 그냥 졸라 더러워요. 문제 중에 쌤이 이런 말 하는 게 있죠. 와, 이거는 나도 어쩔 수가 없고 나도 딱히 유식한 방법 모르겠다 하는 거 있죠. 이게 지금 그 짓을 한 겁니다. 뭔 짓을 한 건데 진짜 식을 진짜 적분해갖고 진짜 식을 완벽하게 세어갖고 얘가 X축 접할 가능성이 막 4가지가 있는 거 다 구한 거예요. 좀 걸린다. 뭐 일단 뭔지 텐지 볼까요? 유식하게 못하겠어요. 일단 뭔지 텐나 볼까요? 가족권은 그냥 fx 직선이란 소리잖아. 직선이어야 그게 될 거 아니야. 얘는 바로 이해될걸? 나조건은 그러니까 가나 조건 합쳐갖고 fx식 세우는 거 문제였다고. 그러면 자기 자리에 넣어. 다조건은 gx가 얘라는 거죠. t에 대한 식 상수부터 x까지 적분. 일단 두 가지 해야죠. x에 1 넣으면 g1은 0이라는 것. 양변 미분하면 g' 알아내죠. 그냥 부정 적분하라고. 적분 상수는 g1이 0이라는 거 활용해서 적분 상수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진짜로 gx식 세웠고 정말로 이거 인수분해도 돼. 우리 어차피 g1이 0이라는 거 아니까 요 3차식이 1로 조립집 곱해서 인수분해 되거든. gx식 완벽히 세우고 진짜 fx랑 gx랑 곱한 거 hx식 그냥 세워버렸다. 요까지는 그냥 하자고. 개빡치지만 그냥 한 거예요. 오케이? 요 4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해야 된다. x축이랑 접한다는 게 뭐예요? 여튼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갖는다는 건 확실하다 이 말이야. 얘가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 방법은 뭔데요? 그냥 얘랑 같은 놈이면 되잖아. a가 마일일 때. 두 번째 방법은 뭔데요? 얘가 마이너스 a를 가지니까 얘가 마이너스 a를 갖는 방법이 있고 얘가 1을 가지니까 얘가 1을 갖는 방법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요것 자체가 완전 제곱식인 경우. 그러니까 총 4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네 가지 각각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A가 마일일 때라 그러면 그냥 A 자리에 싹 마일 넣으라고. 마일 넣고 정리한 게 이겁니다. 요 놈이 1에서 접하잖아. 그때 접점 X좌표 K가 1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HX식이 뭔지 그때 접점 X좌표 K가 뭔지 그냥 다 구하자고. 그냥 귀찮고 뭐 그런 문제다. 얘는 마이너스 A 여기에 넣어서 0 된다 그래봐. 그거 풀어봐. A에 대한 2차 방정식 바로 풀리거든. 그럼 A가 두 개가 나오는데 A가 마일일 땐 아까 했잖아. 아까 했고 똑같은 걸로 똑같은 K 값이 나올 거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서로 다른 K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쵸? 따라서 A가 두 개 나오는데 4일 땐 안 했잖아. 그냥 눈에 보이는 모든 A 자리에 또 잡아놓고 식 정리하라고. 그때 접점 X좌표 하나 또 나오게 됩니다. 얘가 1을 근으로 갖는 경우는 1 넣고 0 된다 해봐. A가 마일 나오는데 아까 전에 했잖아. 다시 할 필요 없는 거죠. 얘가 제곱식일 때는 그냥 여기서 판별식 써봐. 판별식이 0이다 하면 A에 대한 2차 방정식 깔끔하게 풀리거든. 판별식 0이다 하면 두 개 나오는데 4일 땐 아까 했잖아. 한 거는 다시 할 필요 없고 요때 다 잡아넣어. 다 잡아놓고 정리해봐. 이게 나옵니다. 오케이? 이때 접점 X좌표 K-3분의 2 요거 3개 더하면 답이고 쉽고 104번 요것도 졸라 어려운 겁니다. 모의고사 원본을 거의 똑같네요. 거의 숫자만 바꾼 거고 원본 모의고사 문제는 또 극킬러 문제인데 0.몇 %짜리 그런 문제네요. 쉬워요. 자, 저는 가족건 요렇게 이거 만들고 싶은 건 좀 인정합니다. 얘는 주어진 거고 가족건이 한국말로 뭔 소리죠? 마일에서 1까지 그냥 끄으면 기울기가 1인데 마일에서건 1에서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요. 그러니까 가족건만 보자마자 이 모양은 바로 나오네요. 좀 더 간단하게 만든 거야. 원래 원본은 좀 더 복잡하거든. 여튼 우리는 나다 조건 보지도 않았어. 가족건만 봐도 모양 확정 나고 fx식 세우는 것까지. 여기까지 문제였죠? 오케이. 그 다음 나 조건 봅시다. 정적분을 평소에는 오른쪽으로 합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적분을 왼쪽으로 하면은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평소랑 정반대의 결과가 나와요. 정적분을 왼쪽으로 하면 x축 위에 있는 놈을 왼쪽으로 하면 음수 나오고 x축 밑에 있는 놈을 왼쪽으로 하면 양수 나와요. 근데 왜 왼쪽으로라는 말을 했냐면 0부터 m까지인데 m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여튼 m의 최소값이 마일 음수라 그랬잖아. 0부터 왼쪽으로 최대한 어디까지 적분해야 이게 말이 되는지가 마일까지입니다 라고 돼 있는 거네요. 그쵸? 0부터 왼쪽으로 m까지 fx가 x축 위에 있었는지 원래 밑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거는 x축 밑에 있었건 위에 있었건 간에 절대값을 씌우면 무조건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 놈을 왼쪽으로 적분하면 얘는 무조건 음수값이 나옵니다. 근데 얘랑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당연히 0부터 왼쪽으로 m까지 무조건 fx가 x축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제일 왼쪽으로 간 게 마일까지다. 자, 결국은 나 조건이 결국 뭘 의미하는데? 뭘 의미하냐면 그냥 마일에서 x축 밑에 있다가 위로 갔습니다 라는 말을 그냥 이래 적어 놓은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확실한 거는 f가 마일 넣으면 0 되는 건 확실합니다. 아까씩 세워놨잖아. 마일 넣어서 0이라 그래봐. b는 바로 끝나요. b는 끝났고 fx라는 놈이 마일을 기준으로 x축 밑에 있다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인 것까지 알아낸 거야. 그 다음에 다조건까지 보자.
다조건 이렇게 만드는 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fx 그래프가 원점 지나는 직선이랑 접하거나 위에 있거나 무조건 그래 돼야 된다고. 그런데 요 직선의 기울기 k가 최대한 기울어지고 싶대. fx 위로 올라가면 망하는데 위로 안 올라가면서도 최대한 기울어지고 싶은 그 기울기가 요거래요. 그게 뭔 소리야? 루트 2에서 원점 지나는 요 직선이랑 접해야 되겠다는 거죠. 따라서 나다 조건을 한 방에 생각했을 때 그림이 이런 형태로 그려져야 된다. 뭐 졸라 어렵긴 한데 뭐 이해는 되잖아. 오케이. fx, b는 끝났고 우리 a가 뭔지 알아내는 순간 문제 끝나는 거야. 그쵸? 자, a 알아냅시다. 뭘 활용해서? 루트 2에서 접한다는 거 활용해서 그냥 미분해가지고 바로 합성함수 미분하건 뭐 전개해서 미분하건 바로 미분해가지고 루트 2 넣어봐. 루트 2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고 원래 함수에 루트 2 넣어봐. 자, 우리는 f 루트 2랑 f 프라임 루트 2랑 전부 다 a에 대한 식으로 나옵니다. f 프라임 루트 2가 뭔데? 요 기울기. 근데 요 기울기를 얘분의 얘다라고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성립해야 되는 식은 루트 2분의 f 루트 2가 f 프라임 루트 2다 라는 건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케이? 요거 두 개 전부 다 a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 놨죠. 잡아 넣으면 a가 나오더라. fx식 완벽하게 확정났다. 지금 구하라는 넓이 뭐예요? 지금 구하라는 넓이 얘네요. 얘는 쌤이 준 공식 프린트에 있어요. 5 곱하기 6분의 5승 공식이네요. 해서 바로 답이 나오고. 그 공식 다 왜 알아? 안 외우면은 생 적분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졸라 많아요. 시험 치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외우기만 했어도 이 적분을 안 해도 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 겁니다. 눈물 날 뻔했어. 맨날 신조어생처럼 하면 계속 전원 보자. 그냥 계속 맞췄어도 그냥 전부 다 지금 오늘 설명하는 거는 전부 졸라 어려운 거거든. 맞췄어도 쌤이 웃지 않아 보지. 자, 106번 이거는 좀 꽁으로 유식하게 됩니다. 이거 왜 그런지 잘 들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도 무조건 무슨 모양 보이면 뭐 해라. 그것부터 해야 돼. 여튼 t에 대한 식상수부터 x까지 무조건 두 가지 하라 그랬잖아. 그것부터 하자고. x에 0 넣으면 g0이 0인 거 알고 그 다음에 미분하면 t에 x 넣은 식 된다. 자, fx 완벽히 주어져 있잖아. 따라서 g'이 완벽히 어떤 식인지 알아내는 거 문제없고 완벽히 식이 주어진 거를 완벽히 그리는 것도 문제없죠. 그쵸? 자, G'식 세우고 그거 완벽히 그림까지 그렸다. 그 다음에 G' 1 넣으면 0 되는 거. 자, 여기까지 알아내거든. 우리 수투에서 제일 자주 하는 게 뭐예요? 도함수 그려놓고 도함수 보면서 원래 함수 그리는 거 자주 하잖아. G' 그려놓고 그거 보면서 원래 함수 그리자고. 도함수 보면서 원래 함수 그릴 때 딱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도함수가 x축 위에 있으면 원래 함수가 올라가고 도함수가 x축 밑에 있으면 원래 함수가 내려가고 그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도함수에서 x축 위에 있는 넓이만큼 원래 함수가 함수값이 증가하는 거고 도함수에서 밑에 있는 넓이만큼 함수값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정적분 단어는 전부 한 50% 이상은 다 공식으로 꽁으로 된다. 이런 거는 1초 만에 넓이 바로 나와요. 12분의 4승 공식, 6분의 3승 공식 바로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냥 문제 끝이에요. 식도 세울 필요 없어요. 왜 식도 세울 필요 없냐면 우리가 gx를 그릴 때 원점에서 출발하는 건 알아?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아는 걸까? 0에서 1까지 원점에서 출발해서 3분의 1까지 올라갔다고. 이 넓이만큼.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4만큼 내려간다고. 따라서 이 모양 바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문제 끝이에요. 왜 문제 끝이냐? G 그려놓고 어떤 상수함수 A를 끄었을 때 하고 1mm 위에 끄었을 때 1mm 밑에 끄었을 때 교점개수 차이가 딱 여기로 끄었을 때가 된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로만 끄을 수가 있네요. 왜?
3개, 1개, 2개, 1개, 3개, 2개. 오케이? 따라서 절대값 쥐어서 더하면 답이다. 저런 거 많이 봤던 것 같은데 한 번 하지 않았어요 저거? 다 했던 거예요. 쉽고 한 가지 요 문제를 내가 설명할 때 원래는 이런 질문을 원래는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어. 쌤, gx가 1에서 연속이라는 말은 없는데요. 왜 마음대로 1에서 연속으로 그렸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건 당연한 거야. g'1이 0이죠. gx는 1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는 값이 존재해요. 미분계수 값이 존재한다는 건 미분이 된다는 거고 미분이 된다는 건 연속이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 거야. 뭐 이해는 100% 되죠 이거? 아, 또 전원. 계속 전원. 막 봐. 요것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것도 모고 극킬러였는데 그냥 숫자만 바꿔서 낸 거네요. 졸라 어려운 거예요. 구라고 쉬워요. 자, 보자. 뭘 할지 모르겠어. 문제를 읽으니까. 근데 여튼 마음에 드는 모양 해야 되는 그거 나왔으니까 일단 그거부터 하자고. 0 넣으면 G0은 0이다. 그 다음에 미분하면 G'X는 얘다. 근데 X 범위 있잖아. G'X는 마사부터 4까지는 확실히 얘입니다. 그러니까 쌤이 뭘 할 거냐면 G'을 딱 그려놓고 그걸 보면서 G를 그리고 뭐 그렇게 풀 거거든. 마사 왼쪽 4 오른쪽은 어째 생겼는지 뭔 식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여튼 마사부터 4까지는 얘라는 건 확실합니다. G'이. 근데 GX가 2에서 끝값 갖는다 그랬으면 2는 당연히 요 범위니까 얘한테 넣으면 0 돼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 2 넣어서 0 된다. 자, 따라서 딴 건 몰라도 마사부터 4까지는 정확히 요 직선인 거 알아내고 정확히 그리는 것까지 문제없다. 여기까지 누구나 하는 것이고 요게 핵심인데 4 오른쪽이랑 마사 왼쪽이 어째 생겼는지 졸라 궁금해. G'을 지금 그리고 싶어. 저게 한국말로 뭔 소리냐면 마사 왼쪽 4 오른쪽에 원래는 어떻게 이상하게 생긴 놈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를 접어 올리면 이차함수 모양이 됩니다. 라고 적혀 있네요. 원래 이차함수 모양이 아니야. 원래 결론적으로 뭐 이런 이상하게 생긴 놈이거든. 근데 접어 올리니까 이차함수 모양이 되는 놈입니다. 근데 그 말만 들어도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 뭘 알 수 있냐면 G'을 그릴 때 일단 연속이긴 해야 돼. 그러니까 마사 왼쪽 4 오른쪽 그 이상하게 생긴 놈이 여튼간에 이 직선이 지나는 이 점이랑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건 확실해. 이 두 점을 지나긴 지나야 돼. 그러면서도 뭔가 2가 아닌 어떤 곳에서 X축 밑에 있다가 위로인지 위에 있다가 밑인지 이렇게 바뀌는 곳이 또 있어야 돼. 자,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그리는 거거든. X축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바뀌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으면서도 이 두 점은 지나면서도 접어 올렸을 때 2차 함수 모양이 돼야 돼. 근데 접어 올려서 된 2차 함수가 X축이랑 교점이 없거나 두 개거나 이러면 그냥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접어 올려서 생긴 2차 함수 fx가 X축이랑 교점이 없어 봐. 그러면 접어 올리기 전에 X축이랑 교점이 있었을 리가 없잖아. 그러면 B라는 곳이 존재를 안 하잖아. 그리고 접어 올린 2차 함수인데 X축이랑 교점이 두 개일 리도 없잖아. 다시 뭐라고? fx라는 2차 함수가 왜 생긴 거라고? 뭔가를 접어 올려서 생긴 거야. 접어 올려서 생긴 놈이 교점이 두 개일 리가 없잖아. X축이랑. 그게 X 좌표 X축이랑 교점이 두 개면 도로 올려도 두 개야. 아니 얘는 접힌 모양이 아니고 얘는 완벽히 평범한 2차 함수 모양이에요.
뭔가를 접어 올려서 생긴 그래프가 X축 밑에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위에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근데 접어 올렸더니 완벽히 이차함수 모양이 됐대요. 그렇게 된 이차함수가 지금 교점이 두 개일 리가 없잖아. 그렇죠. 그리고 자, 교점 두 개도 당연히 말이 안 되고 이거 자체만 생각해도, 그림 생각 안 해도 그냥 말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접어 올렸는데 갑자기 교점이 두 개가 생겨.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접어 올려서 생긴 이차함수가 교점이 없으면 접어 올리기 전에 G'이 X축이랑 교점이 없었을 거 아니야. B라는 곳이 생길 리가 없다고. 접어 올린 이차함수가 X축 위에 떠 있어. 그러면 뭐 접어 올리기 전에 G'이 뭐야? X축 그냥 밑에만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B라는 곳이 존재하려면 무조건 뭐야? B에서 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X축 밑에 요 이차함수, 요 점을 지나면서 B에서 접하는 이차함수를 요렇게 세우면 걔를 X축 대칭한 건 요렇게 세울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게 무슨 소리가 되냐면 4 오른쪽에 확정적으로 4 오른쪽에 확정적으로 이렇게 원래 생겼어야, G'이 요렇게 생겼어야 접어 올리면 요런 2차 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이 생각만 하면 사실상 그 다음부터는 계산으로 되거든. 이 생각이 좀 어렵네요. 뭐 이해는 되지 않나? 일단 킬러인 거지. 뭐 정답률 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이제 일단 했다 쳐보자. 뭐야? 이 생각을 했어. 자, 그러면 여튼 이놈은 요 4,마이를 지나야 되는 것이고 요 2차 함수는 확실히 마사콤마 6 여기를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문자가 2개, 식이 2개. 무조건 모든 문자 다 나온단 말이야. 자, 일단 계산해보자. 여기에 4 넣으면 마이 된다, 식 하나. 여기부터 했네. 여기 마사 넣으면 6 된다, 식 하나. 여기에 4 넣으면 마이 된다, 식 하나. 오케이. 이 항에서 m은 예분의 얘다, m은 예분의 얘다 해서 풀어봐. 이거 풀면은 좀 극혐으로 나오는데 근해 공식 쓰면 b가 나옵니다. 여튼 이까지 하는 거 b는 구했단 말이야. 자, 일단 놔둬봐봐. 일단 놔두고, 자, G'이 어떻게 생겨야 된다고? G'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이라고. 마사랑 4 사이는 볼 필요 없어. 마사랑 4 사이는 볼 필요 없고, 마사 왼쪽 4 오른쪽에 원래는 이래 생겼는데 접어 올렸더만 요런 2차 함수가 됐다는 소리인 거지. 왜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B에서 X축 밑에서 위로 바뀌는 것도 만족하면서 이 점 지나는 거, 이 점 지나는 것도 만족하면서 접어 올렸을 때 2차 함수가 돼야 되니까 이 모양밖에 안 되더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도함수 보면서 원래 함수 그리는 거, G' 확정 났어 모양. 이거 보면서 원래 함수 그리는 거 한번 해봅시다. 요 직선은 아예 식을 알아요. 그냥 부정적분 해버리면 돼. 적분 상수 요거 때문에 또 없어져. 그래서 마사부터 4까지는 그냥 2차 함수 그냥 바로 나옵니다. 얘를 그려버리면 돼요. 그 다음 마사 왼쪽은 그냥 도함수가 양수니까 뭐 어떻게 증가했겠지. 얘는 뭐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그래서 4까지는 이래 생겼어. 그 다음 4부터 B까지 요 모양하고 4부터 B까지 이 거리를 그만큼 가봐.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2B-4가 되죠. 그쵸? 요 모양하고 요 모양은 완벽히 같네요. 모양은 같다고. 지금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가 B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이네. 얘를 180도 회전하면 얘가 되네요. 왜? 똑같은 접어 올리면 똑같은 함수니까. 모양 자체는 같다고.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4부터 B까지 도함수가 X축 밑에 있으니까 얘 이 2차 함수를 적분한 3차 함수가 요런 식으로 4부터 B까지 요런 식으로 감소를 했을 거야. 근데 B부터 2B-4까지를 갈 때 완벽히 모양은 B에 대해서 선대칭인 상황으로 모양은 똑같이 증가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그래요, 형님. 아니 뭐 한마디 했는데 왜 4에서 B까지 감소한 만큼 B에서 2B-4까지 이렇게 증가. 그러니까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모양이 똑같다는 건 바로 이해되죠. 그
그러면 당연히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거든. 따라서 원래 함수가 감소한 만큼 증가한 만큼이 같다는 거야. 4부터 b까지 함수값이 감소한 만큼이랑 b부터 2b-4까지 증가한 만큼이 같다는 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뭔데? g 그려놓고 g에다가 뭐 넣어야 0 되냐고. 뭐 넣어야 0 되는지를 알아내버렸다. 0이랑 4랑 2b-4랑 요 세 개가 바로 k값이구나 하는 걸 알아낸 거야. 따라서 b는 극형으로 나왔지만 다행히도 요거를 더한 건 그냥 2b라는 걸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이 b가 저거 2배, p가 뭔지 q가 뭔지 알아냈죠? 그러면 자기 자리에 넣고 결국 이거 구하는 거죠. 얘는 얘죠. 얘는 그냥 요 범위에 들어가는 놈이니까 0 넣고 많이 넣고 빼면 되고 쉽고 재밌고 학교 시험에 이걸 내면은 좀 어느 고등학교예요? 네, 부평. 와. 이런 거는 전부 보평 아니면 중앙이죠. 네. 질문. 임에도 알아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한계다. 요거 개꽁딱으로 되네요. 자, 저는 다 개꽁딱 듣고 1분만 듣고 치우자. 양변의 절대값, 양변, 좌변, 우변에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는 항상 뻘마로 이렇게 없앨 수 있어요. 잘 들어 집중해서 일단 fx는 뻘마에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요 범위에서 fx는 플러스이든지 마이너스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뭔 소리냐면 이게 지금 이 짓거리 하라는 거야. 0부터 4까지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놈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니 0부터 1까지 해서 얘 그릴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뭐 이런 식으로 1부터 2까지도 둘 중에 뭐 그릴래? 2부터 3까지도 둘 중에 뭐 3부터 4까지 둘 중에 뭐 하나 선택해가지고 조합을 빵 하면은 그게 fx입니다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것은 둘 중에 뭐를 선택해서 뭘 조합해서 fx를 그려야 뭐든 조금 만족하는지가 딱 한 그림밖에 없다는 소리거든. 그거를 스스로 생각을 이제 해야 된다. 일단 문제 이해되죠? 일단 첫 번째 fx를 그렇게 그려놓고 0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했을 때 적분값이 2가 돼야 된대. 제일 큰 게 2가 돼야 된대. 그러면은 일단은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 요것만 생각해도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 일단 요 봉우리 하나 요 넓이가 1이라는 건 그거는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요 덩어리 하나가 1이거든. 그러면 0부터 출발해가지고 어디까지 적분한 게 제일 크게 나오면 이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제일 처음에 이거를 생각할 것 같거든. 아 이래 생겨서 그냥 2까지 적분하면 이거 그 다음에 적분값 줄어들겠네 이렇게. 근데 그 다음 조건 봐야죠. gx가 뭐냐면은 0부터 어디까지 적분했을 때 적분값을 gx라 그랬거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 될 리가 없잖아. 그렇죠? 어디까지 적분해도. 그렇죠? 오케이 망했어. 그러면 이 생각했는데 그 다음 조건 망했어. 그러면 그 다음으로 생각하는 거는 봉우리 하나 넓이가 1이야. 봉우리는 전체 위에 있는 놈 밑에 있는 놈 합쳐서 4개야. 그렇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놈 3개 밑에 있는 놈 하나여야겠네. 그 생각은 또 들잖아. 위에 있는 놈 3개 밑에 있는 놈 하나면은 적분을 싹 그 4개를 다 해버리면 2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 그치? 그러면 밑에 있는 봉우리 하나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만 판단하면 되겠네. 근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다음 조건을 생각해봐. 밑에 있는 봉우리가 여기 있는지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있다고 해봐. 마이너스 2분의 1이 안 된다고. 적분을 했을 때 0부터 어디까지 적분했을 때 그냥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봉우리 하나가 반드시 0부터 1 사이에 있어야 0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잖아. 그러니까 g 2분의 1이 뭐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고. 그 다음에 2분의 3까지 적분해도 어떻게 되는데? 얘랑 없어지고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네. 합이 있네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3 더해가지고 이제 문제 조건 완벽하게 만족한다. 자, gx 그림, fx 그림.
끝났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 G 프라임이 F잖아. 결국 우리가 맨날 하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도함수야. 이 도함수를 보면서 원래 함수 G를 그리는 거 하자고. 도함수 보면서 원래 함수 그릴 때 뭐만 생각하면 돼? X축 밑에 있는 넓이만큼 내려가고 X축 위에 있는 넓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G0이 0인 건 이미 알아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 덩어리 하나 넓이 1만큼 내려가고 덩어리 하나 넓이 1만큼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근데 이 그림은 내가 정확하게 어떻게 그렸냐면은 0, 1, 2, 3, 4에서 도함수가 0이야. 그러니까 0, 1, 2, 3, 4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 0, 0, 0은 돼야 되면서 도함수의 도함수가 0인 곳은 변곡점이니까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이 위로 볼록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곡선 하나는 요거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요 곡선 하나도 얘랑 완벽히 선대칭이면서 얘는 요거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요 곡선 요 깽깽 요 곡선 요 곡선 전부 다 이 곡선 4개가 모양은 똑같다고. 그러면 적분도 필요 없네요. 왜 적분이 필요 없어? 얘 접어 올려갖고 그냥 얘 접어 올려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럼 초등학생한테 이거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 가위랑 딱풀을 갖고 와서 여기 잘라서 여기 슉 넣고 여기 잘라서 여기 슉 들어가잖아. 슉 들어갈 거 아니야. 결국 요 직사각형 넓이 구하면 답이. 쉽고 재밌고.